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고지혈증이라도 이때는 약을 안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주의사항이고요.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있으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가급적이면은 이런 스타틴 계열의 약은 안 먹고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으면은 낮추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40대 남자가 그 단식 모방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토탈이 201이었고요. HDL 같은 경우 뭐 LDL 50, 123, 이제 중성 지방이죠. 이게 1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고 해서 5일 동안 빡세게 하는 다이어트가 있거든요. 5일 동안 그 800 킬로칼로리, 하루에 800 킬로칼로리 정도만 섭취를 하는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5일 다이어트 하고 나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토탈이 248로 확 올라갔고요. LDL이 184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TG는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좀 과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그 과정 중에 혈액 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고지혈증으로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서도 젊은 20대 중반의 여자 환자인데 이제 그 체형 건강검진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건강검진 할 때 이제 수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 며칠 좀 이렇게 빡세게 하고 나서 이제 체형 검진을 받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뭐 260, 280, 이 LDL 콜레스테롤이 뭐 190 이상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 약을 이제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봐도 뭐 그 문진을 쭉 해봐도 식생활이라든가 뭐 몸무게라든가 키 이런 비만도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식이요법을 좀 해본 다음에 다시 한 두세 달 지나서 검사를 해보자고 하니까 그때 다시 정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약을 안 먹고도 이렇게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는 콜레스테롤이 일시적으로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고지혈증이다라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다이어트가 끝나고 한두 달 됐을 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꼭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이어트 하기 전에 이 정도였고 다이어트 하고 나서 LDL은 200, 123에서 84로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차 의료용 그 이상 지질 설정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한의학회하고 질병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1차 의료기관에 주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고지혈증을 진단을 받게 되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 뭐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은 좀 친절하신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 인자가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흡연, 고혈압, 뭐 HDL, 좋은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연령, 그다음에 가족력 요렇게 해서 5가지를 평가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위험군인지 이제 이 위험인자 5가지 중에 1개 이하면은 저위험군, 2개 이상이면은 중중도 중간 위험군. 그다음에 요런 당뇨나 경동맥 질환, 복부 대동맥류 이런 게 있으면 고위험군. 그리고 실제로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나 그다음에 허혈성 뇌졸중, 중풍이죠. 그리고 이런 중풍이나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초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친절한 의사를 만나시면은 이거를 자세히 물어봐 가지고 뭐 등급을 이렇게 고지혈증 등급을 분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니까 목표를 얼마로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치 및 뭐 식이요법이나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를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바쁜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만 가지고서 뭐 160 이상이면은 그냥 약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도 한 번씩 요 위험 인자를 평가를 해가지고 나한테 어디에 내가 고지혈증이 있다면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 위험 인자가 5가지가 있는데요. 뭐 위험 인자를 우리가 줄이면 되겠죠. 줄이게 되면은 LDL 목표치를 우리가 좀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태우고 있다면은 흡연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HDL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뭐 운동을 하거나 식이요법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것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고혈압도 드물기는 하지만 체중 조절을 하거나 이런 자율신경 스트레스 관리 등등을 노력을 해서 고혈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특별한 경우에만 있을 거니까요. 이 4가지 정도는 크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나이는 연령은 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니까 기껏해야 이제 잘 관리를 한다면은 위험도를 이제 위험군까지 우리 스스로가 떨어뜨릴 수 있고 목표치를 좀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 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약을 소량 저용량으로 시작을 해서 복용해 볼 수도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뭐 위험인자 2개 이상인 경우, 이제 1개인 경우 이렇게 중증도 위험군, 그다음 저위험군으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바로 여기서도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저위험군이 160이 되고, 그리고 중증도 위험이 130 이상이 된다고 해서 바로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이드라인에서도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한 최소 뭐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재검을 했을 때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그때 이제 스타틴 같은 약을 처방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진단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처방받아서 먹을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그런 식이요법이랑 운동이나 흡연, 그런 거 이제 혈압 조절, HDL을 좀 올리는 거, 그런 것들을 먼저 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저위험군으로 중증도 위험군이라면은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위험군으로 낮춰서 목표 콜레스테롤을 더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160 이하로 잘 유지가 된다면 굳이 우리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높다고 해서 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바꿔가지고 최대한 약을 안 먹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타틴 약을 먹었을 때는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게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약은 최소한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환자 케이스 하나 보시면은 30대 후반에 그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다가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을 보니까 302나 됐고요. 그리고 HDL, LDL이 이제 215, 73, 215까지 아주 높은 환자죠. 그래서 뭐 그냥 기준으로 해도 거의 뭐 160 이상이 되고 자기 나름대로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LDL 수치가 많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LDL이 이렇게 높아진 원인이 뭘까? 이제 저탄고지를 너무 장기간 살은 빠졌어요. 살은 빠졌는데 너무 오래 하면서 몸에 염증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좀 중단을 시켰고요. 그리고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이상한 음식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연어 같은 거를 많이 드셔가지고 중금속 오염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검사를 했더니 이건 혈액 중금속 검사인데 수은이 9.6으로 엄청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염증 반응으로 충분히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고 비소도 조금 높았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 검사에서도 장기 노출을 보는 머리카락 검사에서도 수은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탄고지를 일단 중단시켰고 검사에서 그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중금속을 해독을 하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치료하고 나서 9.6이던 중금속이 4.0까지 이렇게 좀 떨어졌고요. 아직 치료가 완료된 게 아니라서 중금속은 좀 더 치료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은 해독 치료를 충분히 해서 수은이 충분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302였던 콜레스테롤이 210으로 뭐 지극히 정상인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LDL도 215에서 14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틴을 먹고 떨어진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중금속 같은 그 염증 유발 원인이 되는 그런 해독 물질을 몸속에서 충분히 배출시킴으로써 해결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중증도 위험군인 저위험군 이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런 식으로 스타틴을 바로 먹어가지고 어, LDL 콜레스테롤만 낮출 것이 아니라 내 그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염증을 많이 일으키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 몸속에 중금속이 많이 있지는 않는지, 또는 장 속에 안 좋은 세균이 많지는 않는지, 또는 지금 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또는 이제 자율신경 중에 문제가 있어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높아서 지금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교정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떨어지면은 계속 유지요법을 잘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도 수치가 높다면은 스타틴을 아주 소량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저스트 가이드라인이라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원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그냥 가이드라인이지 이게 절대적인 진리이거나 법칙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보고 실제 환자를 치료할 때는 환자 상황에 맞춰서 개인적인 맞춤 치료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